안녕하세요. 여기는 밤의 서사입니다. 오늘은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 마을은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밤이면 가로등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한 곳. 사람들은 그곳을 끝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끝마을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방송이죠. 회관 옥상에 달린 낡은 확성기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농약 살포 일정, 주민회의, 분실물, 장례 안내. 누구나 다 아는 익숙한 일상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방송을 들으면 안심했습니다. 아, 여전히 여긴 살아있는 마을이구나, 그런 확인이었죠. 하지만 작년 여름 그 확성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잡음이 섞인 목소리, 흐릿한 멘트.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늘 하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문제였죠. 오늘 새벽 박선자 어르신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몇 분 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회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장님, 지금 방송 잘못 나간 거 아니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선자 어르신은 방금 전에 슈퍼 다녀갔어요. 모두 웃었습니다. 에이, 기계가 잘못 읽었겠지. USB 파일 섞였나 보네. 이장님은 방송실로 올라가 파일을 확인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날짜로 된 방송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2024년 7월 11일 박선자. 업로드 시간은 방송이 나오기 10분 전. 그리고 파일 속엔 분명히 박선자 어르신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라는 문장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그걸 그냥 덮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불 꺼진 마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죠. 괜히 기계가 장난쳤겠지.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박선자 어르신은 밭 한가운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장마비 사망 추정 시각은 방송이 나왔던 그날 오후 4시. 그때부터 사람들은 확성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떨었습니다. 장례 방송이 나오면 그 이름은 반드시 죽는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누군가의 이름이 확성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이춘식 어르신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박금내 어르신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방송이 나간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죠. 그 방송은 누가 틀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스스로 켜지는 거야. 확성기 앞엔 늘 먼지가 쌓여 있었고 전원도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로.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방송을 장례방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 뒤에 누군가의 숨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요. 다음은 당신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실제로 방송을 관리하던 사람이 남긴 기록입니다. 확성기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 이름들을 불렀는지, 그리고 왜 그 방송은 아직도 매일 같은 시간에 흘러나오는지. 햇빛은 유난히 맑았다. 그날의 하늘은 너무 투명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빛은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공기엔 열이 없었고 바람이 불지 않았다. 새들도 개들도 사람들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마을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멈춰 있었다. 그곳은 작은 산 아래에 붙은 마을이었다. 집은 20채 남짓, 모두 비슷한 형태의 기와집이었다. 담장은 낮았고 길은 좁고 비탈졌다. 하루의 절반이 산 그늘 아래에 가려 있었다. 오후 4시쯤이면 그늘이 집들의 지붕을 완전히 덮고 태양은 반쯤 넘어간다. 그 시간의 마을은 언제나 조용했다. 그런데 그날은 조용함이 조금 달랐다.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리들이 모두 멈춘 것 같았다. 박선자 씨는 마당에서 고추를 널고 있었다. 나무 대야 안에 담긴 고추들은 햇빛에 바짝 말라 있었고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들을 뒤집으며 중얼거렸다. 올해는 잘 말랐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볼륨은 낮았고 스피커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마치 숨처럼 얇았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 노래는 너무 익숙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주파수, 같은 곡. 그래서 그녀는 그 노래가 나오면 하루가 잘 지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음이 조금 느리게 들렸다. 사랑은 눈물에 박선자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바람은 불지 않았다. 집 앞에 나무가 멈춰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 노래가 느려진 게 아니라 세상이 느려진 것 같았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라디오로 시선을 옮겼다. 스피커 구멍 사이로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던 먼지는 천천히, 너무 천천히 움직였다. 노래가 끊겼다. 짧은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정적. 그 순간 마당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하루 종일 불지 않던 바람이 이제는 아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박선자는 라디오를 한번 두드렸다. 왜 이래? 또 배터리 다 됐나? 그녀는 건전지를 빼내 보았다. 손바닥에 얹힌 건전지는 미지근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그때 라디오 안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히 그건 사람의 숨이었다. 박선자는 라디오를 껐고 스위치를 완전히 내렸다. 그런데 숨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굳힌 채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집 안은 고요했고 어디선가 불빛이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 소리는 계속 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들어 올렸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감정이 지워진 중립적인 톤이었다. 오늘 새벽 박선자 어르신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스피커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배터리도 빼낸 상태였다. 장례는 내일 오전 10시 마을회관에서 진행됩니다. 그녀는 손에 쥔 라디오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라디오는 떨어지면서 멈췄고 소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 직후 집 바깥에서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번엔 확실히 라디오가 아니라 전봇대 꼭대기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같은 문장이 반복됐다. 오늘 새벽 박선자 어르신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녀는 숨이 안 쉬어지고 손끝이 식어갔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읽는 방송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음성이었다. 하지만 그 음성은 지금도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고 있었다. 마당의 공기가 낯설게 흔들렸다. 햇빛이 사라지고 그늘이 늘어나고 있었다. 확성기의 불빛은 그날 밤까지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다. 닭이 울었고 아이들이 뛰었고 사람들이 밥을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누구도 어제의 방송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박선자의 집 문은 닫혀 있었다. 마당에는 고추가 그대로 널려 있었고 바구니 옆에는
바닥에 떨어진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정오가 지나고 하늘이 다시 차가워질 무렵 확성기가 켜졌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익숙한 목소리였다. 이 마을의 안내 방송을 하던 노인 회장의 목소리였다. 오늘 오후 박선자 어르신의 장례식이 마을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어제 방송이 나온 거구만.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눌렀다. 하지만 방송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일 새벽 추가로 진행될 장례식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장례식 명단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서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정호 어르신, 박춘자 씨, 김봉수 씨. 이름은 하나씩 불렸다. 천천히 일정한 박자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감정이 없었고 마치 명부를 읽는 기계 같았다. 누군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농담이 아니라고 느꼈다. 방송은 3분가량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만큼은 이상하게도 음색이 달라져 있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장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확성기의 불빛이 꺼졌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아직 목소리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마을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그 정적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가 흘러가고 있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느낌으로는 알 수 있는 흐름. 그건 마치 공기 속을 스치는 얇은 손가락 같았다. 누군가가 마을 전체를 더듬고 있었다. 확성기의 불빛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 자리엔 여전히 희미한 붉은 잔광이 남아 있었다. 그건 불빛이 아니라 눈에 남은 잔상처럼 느껴졌다. 밤을 새운 사람들은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였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낮고 담담하게. 마치 장례식 사회자가 명단을 읽는 것처럼. 목소리는 멀리서 울려오지 않았다.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듯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불린 이름을 잊지 못했다. 하루 종일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침이 되었다. 닭이 울지 않고 개도 짖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고 누군가가 말했다. 이정호 영감이 안 보여. 또 누군가가 말했다. 박춘자 씨도 어제 안 나왔대. 이름이 불렸던 사람들은 그날 아침 자취를 감췄다. 문은 닫혀 있었고 불은 켜져 있었다. 밥은 식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은 깨끗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먼지도 발자국도 냄새도 없었다. 사람들은 불안해졌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불린 이름은 사라진다. 그 생각은 모두의 머릿속에 있었지만 누구도 그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햇빛은 차갑고 그림자는 짙었다. 마을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그리고 오후 4시 확성기의 불빛이 예고 없이 다시 켜졌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전날과 똑같았다. 단 한 톨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
오늘 오전 이정호 어르신의 장례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로 오늘 오후 진행될 장례식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다. 최문수, 정희철, 윤복예.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름이 불리는 동안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집에서는 노인이 라디오를 끄려 했고 어떤 집에서는 아이가 울었다. 그러나 소리는 확성기 소리보다 작았다. 이상으로 오늘의 장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고 개가 짖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재생 버튼을 눌러준 것처럼 밤이 되었다. 사람들은 잠들지 않았다. 모두가 불을 켠 채 그 불빛 아래서 눈을 떴다. 이름이 불리지 않은 사람들만 남았다. 누군가는 성경책을 폈고 누군가는 술을 마셨다. 누군가는 그냥 창문을 바라봤다. 확성기는 꺼져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느꼈다. 그 불빛이 언제든 다시 켜질 수 있다는 것을. 새벽 3시. 라디오가 울렸다. 이번엔 확성기가 아니었다. 각 집 안에 있던 낡은 라디오들이 동시에 켜졌다. 주파수를 돌리지 않았는데 모두 같은 음성을 내고 있었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라디오의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건전지도 전기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데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새벽 추가로 진행될 장례식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목소리는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다. 한지수, 박종만, 이영자. 그리고 잠시 뒤 라디오 안에서 다른 소리가 섞였다. 이번엔 분명히 마치 라디오 안쪽에서 누군가 마이크를 붙잡고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라디오를 껐는데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 집 안 공기 속에서도 그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소리쳤다. 이거 사람 목소리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금세 묻혔다. 라디오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이 꺼질 때마다 그 집의 불빛도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확성기의 붉은 빛 하나뿐이었다. 아침이 되었다. 마을의 절반이 비어 있었다. 불이 켜진 집도 문이 열린 집도 있었지만 그 안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불안을 삼키며 밥을 지었다. 괜찮을 거야. 이상한 방송이었겠지. 내 이름은 아직 안 불렸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읽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 회관 앞에 놓인 스피커가 다시 켜졌다. 누군가 전원을 올린 것도 버튼을 누른 것도 아니었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달랐다. 낮지만 어딘가에 감정이 섞여 있었다. 오늘 새벽 박선자 어르신의 장례 방송이 재방송됩니다. 재방송. 그 단어가 낯설게 공기 속을 울렸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다. 박선자의 집이 아직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밤새 확성기는 꺼지지 않았고 붉은 빛이 사너리를 비추며 깜빡거렸다. 해가 진 지 오래였지만 어둠은 더 깊어지지 않았다. 그저 정지된 듯 모든 것이 멈춘 채 있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10명 남짓.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웠다. 누군가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소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몰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밤새 불을 꺼지지 않게 했다. 밥상 위엔 먹다 남은 국이 식고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4시에서 멈춘 채였다. 그 시계는 어제도 오늘도 그 시간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다는 건 이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 마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그는 농약통을 든 노인이었다. 노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박성기 꺼야 돼. 저게 사람을 불러. 그가 들어온 순간 모두가 눈을 피했다. 누군가 말했다. 괜히 건드리지 마요. 어제 김 씨도 그랬잖아. 그거 손댔다가.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제 김 씨는 확성기 기둥을 잡고 올라갔다가 그날 밤 이름이 불렸다. 그 이후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밤이었다. 그런데 전봇대에 걸린 깃발이 흔들렸다. 누군가 말했다. 불이 켜졌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확성기의 붉은 불빛이 서서히 깜빡였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사람들의 몸속까지 파고들었다. 오늘 새벽 박선자 어르신의 장례 방송이 재방송됩니다. 재방송. 그 단어가 다시 나왔다. 장례는 이미 마쳤으나 기록 보존을 위해 재송출됩니다. 다들 알고 있었다. 기록 보존 같은 이유는 없다는 걸. 확성기의 불빛이 세워졌다. 그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다. 정희철, 윤봉띠, 최문수, 한지수. 불린 이름마다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저 그림자만 사라지고 사람은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이내 사람도 함께 사라졌다. 남은 사람들은 그걸 지켜봤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그냥 눈을 감았다. 이상으로 오늘의 장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확성기의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마을 전체의 불빛도 꺼졌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엔 반찬이 남아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신발은 가지런했다. 그러나 목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에선 라디오 하나가 켜져 있었다. 건전지도 전기도 없는 낡은 라디오였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조금 더 젊은 목소리였고 조금 더 살아있는 목소리였다. 오늘 새벽 마을 주민 전원이 장례를 마쳤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다. 오늘 새벽 마을 주민 전원이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산 아래의 이웃 마을에서 한 노인이 올라왔다. 그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 어제 물건 가지러 간다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그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길은 멀쩡했고 집도 그대로였고 문도 열려 있었다.
그런데 그 안엔 아무도 없었다. 옷가지도 식기도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노인은 마을 중앙으로 향했다. 전봇대 꼭대기 확성기가 있었다. 색은 바랬고 볼트는 녹슬어 있었다. 그런데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노인은 당황했다. 누구요? 사람 있소? 목소리는 계속됐다. 오늘 새벽 박선자 어르신의 장례 방송이 재방송됩니다. 노인은 라디오를 보는 듯 확성기를 올려다 봤다. 그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목소리는 뚜렷했다. 공기 속에서 직접 만들어진 것처럼. 이상으로 오늘의 장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불빛이 꺼졌다. 노인은 한동안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섰다. 뒤에서 다시 불빛이 켜졌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이상호 어르신의 장례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마을의 이름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밤마다 산 아래에서는 희미한 붉은 빛이 깜빡였다고 한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면 그 빛이 멀리까지 번졌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걸 전파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목소리의 흔적이라고 했다. 어느 쪽이든 그건 여전히 그 마을을 부르고 있었다. 그 마을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도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남아 있었지만 도로 표지판에서는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는 도로 공사가 잘못한 거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 마을이 오래전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마을로 택배를 보낸 사람들은 있었다. 주소를 그대로 적었고 분명히 송장에는 배달 완료라고 찍혀 있었다. 배송기사는 없었다. 단지 송장 하단에 적힌 한 줄만 있었다. 수신자 확인 완료 마을회관 방송실. 처음 그 방송을 들은 건 시의 보건소 직원 이모경 씨였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 근무를 마치고 보건소 안내 데스크 뒤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라디오는 늘 켜두었다. 밤샘 근무자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소리.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음악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노래가 끊겼다. 짧은 잡음이 섞였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모경 씨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낮고 담담하고 지자체 안내처럼 들렸다. 근데 이 시간에? 시계를 봤는데 새벽 3시 4분. 오늘 새벽 박선자 어르신의 장례 방송이 재송출됩니다. 그녀는 잠시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무표정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장례는 이미 마쳤으나 기록 보존을 위해 재방송됩니다. 그녀는 처음엔 정부 방송인 줄 알았다. 그러나 문장 뒤편에 어색한 리듬이 걸렸다. 보존이라는 단어가 어딘가 이상하게 발음됐다. 단어 사이사이에 미세한 숨소리가 있었다. 라디오 스피커 안에서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다. 박선자 어르신의 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전원을 껐다.
하지만 라디오는 꺼지지 않았다.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볼륨 다이얼이 천천히 돌아갔다. 목소리는 더 가까워지고 이모경 씨. 그녀는 숨을 삼켰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불렸다. 이모경 씨의 방송을 재생합니다. 그녀는 그대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이모경 씨의 장례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뛰었다. 1층, 2층, 그리고 로비까지. 그 소리를 들은 야간 청소부는 다음 날 아침 그녀의 가방과 컵만 봤다고 말했다. 라디오는 그 자리에서 꺼져 있었다. 단지 붉은 조명 표시만 깜빡였다. 며칠 뒤 그 방송은 다른 지역에서도 잡히기 시작했다. 주파수 93.7MHz. 등록되지 않은 공공 채널이었다. 밤 3시가 되면 잡음 속에서 그 목소리가 나왔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처음엔 장난 방송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방송이 끝날 때마다 이름이 불렸다고 했다. 그 이름들은 모두 그 지역의 실제 주민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다음 날 아침 보이지 않았다. 언론이 움직였다. 정체불명의 방송 전국적으로 송출. 미등록 주파수 원인 불명 전파 확인. 뉴스 화면엔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확성기 영상이 반복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기술자들은 말했다. 이건 송신기가 없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추적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재송출되는 거죠? 답은 없었다. 그날 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도 그 방송이 흘러나왔다. 거실 라디오가 켜지며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웃동의 방송인 줄 알았다. 그러나 다음 문장부터 달랐다. 오늘 새벽 서울구 동주민 전원의 장례 방송이 재송출됩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건물의 불빛이 한층씩 꺼졌다. 다음 날 아침 그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현관 앞엔 택배가 쌓여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검었다. 오직 하나, 거실 라디오에 붉은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빨간색 불빛은 깜빡이지 않고 계속 켜져 있었고 아주 미세하게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한 달 뒤 모든 방송국은 새벽 3시 송출을 중단했다. 뉴스 앵커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국민 여러분, 새벽 3시 이후에는 어떠한 라디오나 전파 수신 장치를 켜지 마십시오. 그러나 경고는 이미 늦었다. 확성기의 붉은 불빛은 전국 곳곳에서 관측되었다. 그것은 이제 전파가 아니라 기억처럼 퍼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건 말을 흉내내는 무언가야.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복사하는 거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재방송의 시작 타임은 항상 같았다. 새벽 3시 4분. 그리고 그 시각 어디선가 동시에 울리는 짧은 한 문장.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 방송이 시작된 지 3달이 지났다. 새벽 3시의 재방송은 여전히 매일 이어졌다. 도시는 잠들지 못했고 전파는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라디오를 부쉈고 누군가는 귀를 막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면 사람들은 창문을 닫았다. 닫힌 창 너머로도 그 목소리는 스며들었다.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전국 모든 방송 수신자의 장례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 목소리를 추적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류현석 국가전파관리원 기술과장이었다. 그는 전파 분석용 수신 장비를 들고 사라진 마을의 좌표로 향했다. 지도에선 이미 삭제된 곳이었다. 길 안내는 존재하지 않는 지역입니다라며 멈췄고 내비게이션엔 신호 없음만 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전파 수신 장비의 지침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93.7mHz. 그가 차에서 내리자 공기는 이상하게 정적이었다. 새소리도 바람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오래된 길을 따라 걸었다. 잡초 사이로 흙길이 이어져 있었다. 마을은 이미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기와는 부서졌고 벽은 녹아내려 있었다. 그러나 마을 한가운데의 전봇대만은 그대로였다. 붉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전깃줄은 끊어져 있었지만 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류현석은 손에 든 장비를 들었다. 지침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주파수는 정확히 93.7. 여기가 송신원인가? 그는 전봇대 밑으로 다가갔다. 확성기는 부식되어 있었고 볼트는 녹슬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소리가 났다. 자신의 마이크를 켜고 신호 분석을 시작했다. 소리의 주파수는 일정했고 마치 누군가 마이크 앞에서 호흡을 조절하는 듯한 파형이었다. 그는 말했다. 여기 전파 이상 감지 93.7 원점 확인. 누구 계십니까? 확성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라디오용 송수신기에 신호가 잡혔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류현석 씨, 확인을 시작합니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그 목소리는 정확히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현재 위치 마을회관 방송실 출입을 허가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말을 따라 전봇대 뒤편의 길, 잡초 사이에 묻힌 건물 하나가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문 안쪽으로는 검은 어둠이 가득했다. 그는 손전등을 켰다. 빛이 닿은 벽에는 수많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웃는 얼굴, 졸업사진, 결혼사진, 가족사진, 모두 오래된 필름처럼 발해 있었다. 그 아래 낡은 방송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다. 믹서, 마이크, 릴 테이프, 그리고 한가운데 켜져 있는 라디오 한 대. 불빛이 붉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라디오에 손을 댔다. 그 순간 스피커가 살아났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앞에서 울렸다. 라디오는 켜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소리는 분명히 여기서 나오고 있었다. 류현석은 마이크를 켰다. 여기는 국가전파관리원 기술과장 류현석입니다. 이 방송의 송신 주체를 밝혀야 합니다. 지금 누구와 통신 중입니까? 라디오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그의 호흡과 완벽히 일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러자 소리도 멈췄다. 그가 다시 숨을 쉬자 소리도 따라왔다.
마치 라디오가 그의 호흡을 복사하고 있었다. 이건 뭐지? 그는 천천히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말했다. 이 방송을 송출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잡음이 터졌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섰다. 목소리는 천천히 이어졌다. 오늘 새벽 류현석 씨의 장례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는 마이크를 껐다. 그러나 방송은 멈추지 않았다. 주변의 모든 장비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테이프 데크, 모니터 스피커, 심지어 벽에 걸린 스피커까지. 오늘 새벽 류현석 씨 장례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는 장비를 뽑았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이 방송의 송신호는 장비가 아니었다. 공기 그 자체였다. 주파수 93.7mHz. 그건 죽음의 호흡과 가장 가까운 진동수였다. 그는 손을 떨며 마이크를 붙잡았다.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목소리가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들입니다. 라디오의 불빛이 점점 밝아졌고 빨간빛이 방을 채웠다. 빛이 벽의 사진들을 비추자 사진 속 인물들이 모두 같은 얼굴로 바뀌었다. 류현석의 얼굴이었다. 스피커 안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류현석 씨의 장례 방송이 재송출됩니다. 붉은 빛이 폭발하듯 번졌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차는 마을 입구에서 발견되었다. 시동은 꺼져 있었고 엔진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차 안의 수신 장비는 멈춰 있었지만 녹음기가 하나 돌아가고 있었다. 파일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다음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파일 속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당신의 장례 방송이 시작됩니다. 세상엔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사라진 마을의 방송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따라 흘러가는 파동들. 그건 전파일 수도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소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느 날 새벽 3시 4분에 당신의 휴대폰이 울리거나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건 다음 괴담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밤이 서사는 그 소리를 따라 당신에게 다시 찾아올 겁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혹시 모르죠. 그 다음 방송이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